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꿈꾸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젊었을 때는 뼈 튼튼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젠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쑤시네. 혹시 내가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는 젊었을 때는 튼튼해서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30대 중후반부터는 뼈 밀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해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을 넘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중년의 뼈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젊고 튼튼한 뼈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쏙쏙 뽑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 뼈 건강을 지키고 더욱 활기찬 중년과 노년을 보내기 위한 특급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칼슘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며 혈액을 만드는 중요한 조혈 작용에도 관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 심장, 폐와 같은 중요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이런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뼈의 질 자체가 나빠져서 뼈가 매우 약해지고 푸석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고령층에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수술을 필요로 하고 수술 후에도 거동이 어려워져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욕창, 폐렴, 심혈관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또한 척추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척추 변형을 초래하여 등이 굽는 등 심각한 신체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량도 감소하며 폐활량이 감소하여 폐렴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사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뼈가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잦은 다리 쥐 및 근육 경련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본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낮 동안 활동량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잦은 다리 쥐나 예상치 못한 근육 경련은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뼈
건강의 핵심 영양소인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뿐만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특히 밤에 유독 자주 발생하고 그 통증이 심하다면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골밀도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키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더니 정말 내 키가 줄어든 것 같네 하고 그냥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척추뼈의 압박 골절로 인해 실제로 키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주저앉으면서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만약 1년에 1cm 이상 키가 줄었다고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등이나 허리가 굽은 것 같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골다공증의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이유 없는 허리나 등 통증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적도 없고 넘어지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허리나 등의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혹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초기 증상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척추뼈는 작은 충격이나 심지어 기침, 재채기 같은 사소한 동작에도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더 심각한 골절로 진행될 수 있으니 통증이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등이 점점 굽는 현상입니다. 흔히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년층의 구부정한 등은 단순히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뼈의 약화로 인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등이 앞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지고 압박 골절이 반복되면 점점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드는 골다공증성 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폐활량 감소, 소화불량 등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손톱이 자주 부러짐입니다. 손톱이 쉽게 찢어지거나 부러지고 푸석푸석해진다면 이것 또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뼈와 마찬가지로 손톱, 머리카락, 치아 등도 칼슘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톱이 약해지는 것은 전반적인 칼슘 부족과 뼈 건강 약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사소하게 느껴지는 변화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조기 진단이야말로 건강한 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의 주요 위험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폐경과 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뼈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뼈 파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5세 이하의 조기 폐경이나 불규칙한 월경, 2차 무월경이 있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화는 뼈의 재생 능력을 저하시키고 골밀도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일형 당뇨병, 부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염증성 장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 경우 영양실조, 극심한 운동 부족,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등도 골다공증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평소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위험도가 높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 뼈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뼈를 위한 특급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B12 단백질, 그리고 마그네슘, 인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 등 여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자 뼈 밀도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30대 후반부터는 칼슘이 뼈에 저장되는 속도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해조류 다시마, 미역 등 두부, 케일,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매일 식단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한국인의 경우 식습관 특성상 음식만으로 필요한 칼슘 권장량을 모두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칼슘제 보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니 매일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때 자외선 차단제는 조금 자제하고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햇볕 쬐기가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버섯,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을 섭취하거나 병원에서 주사제로 맞거나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 섭취입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시너스 칼신이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뼈의 미네랄화를 촉진하여 뼈 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등 녹색 잎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식탁에 푸른 채소를 자주 올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너무 마른 저체중은 골다공증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체중이 너무 적으면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이 줄어들어 뼈 밀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적절한 열량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체중이나 비만도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뼈는 적당한 자극을 받아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적절한 부담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고 뼈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여 허벅지, 엉덩이, 복부 등 큰 근육을 강화하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인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필라테스나 요가도 뼈 건강과 균형, 감각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역시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해하여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건강한 뼈를 위해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는 자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일곱 번째는 짠 음식 피하기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까지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뼈 손실을 가속화시키므로 뼈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뼈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예방 또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골다공증을 발견하면 더 효과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골밀도 검사는 우리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뼈 건강 위험 신호들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튼튼한 뼈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뼈는 곧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그리고 행복하고 독립적인 노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튼튼한 뼈로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